옛날 옛적 아늑하고 아름다운 양평 지방에 신비한 숲이 있었다. 이 숲은 마법과 전설로 가득한 곳으로 고요한 강이 흐르고 푸는 녹음이 실컷 펼쳐진 곳이었다. 숲의 중심에는 하얀 자작나무로 둘러싸인 작은 호수가 있었고 그곳에는 마법의 요정들이 살고 있다고 전해진다. 양평 마을 주변 사람들은 숲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어떤 이는 숲이 사람의 마음을 읽어 소원을 이루어주기도 한다고 했다. 또 다른 이는 숲속 깊은 곳에 숨겨진 보물이 있다고 믿었다. 이런 이야기는 특히 아이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켰고 그 중에서도 호기심이 많고 용감한 소년 미르가 있었다. 미르는 항상 숲의 비밀을 풀고 싶어 했다. 부모님께 여러 차례 숲으로의 모험을 나서겠다고 했지만 부모님은 그 숲이 너무 위험하다고 만류하셨다. 하지만 너무 평화롭던 봄날 미르는 결심했다. 오늘이 그날이야. 미르는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숲으로 떠날 준비를 했다. 숲속은 미르가 상상했던 것만큼 경이로웠다. 아침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어 빛의 무늬를 만들고 새들의 노래가 숲 전체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미르는 숲길을 따라 걸으며 여러 가지 희귀한 식물과 동물을 관찰했다. 그러던 중 낮고 부드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소리는 한적한 호수 쪽에서 나는 것처럼 보였다. 미르는 조심스럽게 호수 쪽으로 다가갔고 거기서 그는 믿기지 않는 광경을 목격했다. 호숫가에는 투명한 날개를 가진 요정들이 춤을 추고 있었다. 그들은 빛나는 드레스를 입었고 호수물에 반사되는 아침 햇살과 함께 반짝였다. 요정들은 미르를 발견하고 놀라지 않고 그에게 다가왔다. 요정의 이름은 루미였다. 루미는 미르에게 오랫동안 기다렸다고 말했다. 너는 이 숲에 마법을 깨울 특별한 소년이야 라고 말했다. 미르는 혼란스러웠지만 흥미가 더해져 루미의 이야기를 듣기로 했다. 루미는 숲의 전설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 숲은 그들의 세계와 인간, 세계를 잇는 다리 역할을 했고 수백 년 전에는 인간과 요정이 함께 공존하며 살았다고 한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인간은 요정의 존재를 잊었고 숲 역시 점차 외면받게 되었다. 전설에 따르면 진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다시 요정을 발견할 그날이 오면 두 세계는 다시 연결될 것이라고 했다. 미르는 바로 그 전설 속이 진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는 요정들이 자유롭게 두 세계를 오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결심했다. 그는 마을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전설을 이야기했고 사람들이 다시 자연과의 연결을 중요히 여기며 서로의 마음을 열게 만들었다. 결국 숲은 다시 마법으로 가득 찼고 요정들은 인간과 함께 축제를 열었다. 양평의 주민들은 숲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웠고 미르는 자신이 경험한 이 놀라운 모험을 자손에게 전하는 이야깃거리가 되었다. 그리하여 양평의 신비한 숲은 두고두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게 되었고 서로의 존재를 잊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한적한 마을 김천에는 신비로운 천년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는 마을의 가장 높은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었고 커다란 나뭇잎이 하늘을 가리듯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나무를 천년나무라고 부르며 오랜 세월 동안 세상의 변화를 지켜봐 왔다고 믿었습니다. 어느 날 밤 별들이 가득히 쏟아지던 하늘 아래 마을의 어린 소년 지민이는 천년나무가 꿈속에서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민아, 나에게 찾아오너라. 그리고 내가 잃어버린 꿈을 찾으려면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기 바란다. 라는 부름이었습니다. 지민이는 그 소리에 이끌려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두운 밤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없이 나무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가 도착했을 때 천년나무는 부드러운 빛으로 주변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무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신비한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민아, 너에게는 특별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단다. 내가 잃어버린 꿈은 바로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는 것이란다. 나의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잃어버린 것들을 찾도록 도와주기 바란다. 천년나무는 이렇게 말하며 자신의 오랜 세월 동안 경험한 이야기들을 들려줬습니다. 나무의 이야기는 천년이라는 시간 동안 마을에 있었던 수많은 사건과 사람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천년나무 아래에서 사람들은 사랑을 이루고 가족을 이루고 때로는 슬픈 일들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 나무 아래에서 다시 꿈을 찾고 희망을 얻어갔다고 합니다. 지민이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부터 매일 밤 천년나무를 찾아가 나무와 대화를 나누며
그 이야기를 글로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글은 마을 사람들에게 전달되었고 그들은 지민이의 글을 읽으며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서로 돕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김천 마을은 천년나무와 지민의 도움으로도 따뜻한 공동체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김천의 천년나무는 그 언덕 위에서 마을을 지켜보며 세상에 꿈과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민이는 그 나무 아래에서 계속해서 그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김천 마을 사람들에게 잃어버린 꿈을 찾는 법을 알려준 중요한 동화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천년나무를 찾아와 나무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자신만의 꿈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름다운 산과 맑은 강으로 둘러싸인 한국의 조용한 마을 밀양에는 신비로운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곳은 낮에는 평화롭고 평범한 마을이었지만 밤이 되면 달빛 아래에서만 나타나는 신비로운 존재들로 가득 찼습니다. 밀양의 중심에는 오래된 대나무 숲이 있었고 그곳은 마을 사람들에게 달빛숲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달빛숲은 깊은 밤이 되어야만 그 진가를 드러냈습니다. 바로 달이 하늘 높이 떴을 때 대나무 잎사귀 사이로 달빛이 내려오면 숲속에서 작은 요정들이 나타났습니다. 요정들은 투명한 날개를 가진 작고 귀여운 생물들이었으며 그들의 웃음소리는 은종소리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곳에서 요정들을 만났다고 말했고 그들은 항상 온화하고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그러나 요정들은 낮이 되기 전에 반드시 숲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만난 사람들은 마치 꿈을 꾼 것 같은 기분이 들곤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사는 젊은 소년 진수는 달빛 숲의 비밀을 밝히고 싶었습니다. 늘상 호기심이 많았던 그는 부모님 몰래 깊은 밤까지 깨어 있었고 어느 달빛 가득한 밤에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진수는 요정들이 나타나는 장면을 직접 보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진수는 조용히 숲에 앉아 요정들을 기다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달빛이 짙어지자 숲속에서 작은 빛이 번쩍였고 여러 요정들이 나타나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진수는 요정들의 아름다운 춤을 보고 감탄하며 숨죽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요정 중 하나가 진수를 알아차리고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요정은 작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 용감한 소년아, 내가 이곳에 온 것을 우리는 알고 있었어. 그러나 부디 우리의 비밀을 지켜주겠니? 진수는 요정과의 약속을 지켰고 이 특별한 만남을 절대 누설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요정들은 진수에게 감사의 뜻으로 특별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은빛으로 빛나는 작은 펜던트로 진수가 힘들 때마다 용기를 줄 수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진수는 그날 이후로 매일 밤 잠들기 전에 펜던트를 보며 요정들과의 만남을 떠올렸습니다. 이후 진수는 성장하면서도 달빛 숲의 비밀을 지켰고 종종 숲을 방문하여 요정들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밀양 마을의 전설은 이렇게 이어졌고 사람들은 이곳을 신비로운 장소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달빛 가득한 밤이면 밀양의 숲에서는 요정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온다고 전해집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름다운 산들과 푸르른 숲으로 둘러싸인 한국 의괴산 지역에는 신비로운 기운이 가득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숲에 신령들이 살고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다. 그 숲에는 나무들이 서로 속삭이며 바람이 지나갈 때면 마치 노래를 부르는 듯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하얀 별 모양의 잎을 가진 신비한 나무들이 있었다. 그 나무들은 별의 나무라고 불리며 그 잎을 모아 차를 끓이면 기운을 되찾고 더 밝은 꿈을 꿀 수 있다고 전해져 왔다. 하지만 아무나 그 숲에 들어가 별의 나무를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숲의 수호신으로 여겨지는 백록이 나타나 그 길을 인도해야만 했다. 백록이 나타나는 사람은 오직 숲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라고 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마을에 용감하고 선한 나무꾼 한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강림이었다. 강림은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지만 누구보다 성실하고 마음씨가 고운 청년이었다. 그는 매일 숲에 들어가 나무를 하였지만 결코 욕심을 내지 않고 숲의 자생력을 존중했다. 그의 손끝에서 나간 나무들은 언제나 새로운 생명력을 얻어 다시 자라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강림이 평소처럼 숲에서 일을 하고 있는 동안 숲속 깊은 곳에서 낯선 빛이 반짝이는 것을 보았다.
그 빛은 그토록 듣고만 있던 백록의 것이 분명했다. 강림은 그 빛을 따라가 보기로 결심했다. 조용히 발걸음을 옮기며 숲을 지나 백록을 마주한 순간 그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매우 차분해졌다. 백록은 그의 선함을 알아챘는지 강림을 끌고 숲에 더 깊은 곳으로 안내했다. 그곳에서 그는 별의 나무를 발견했다. 나무의 잎들은 밤하늘에 별처럼 반짝거리고 있었다. 강림은 이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며 몇 잎을 따서 조심스럽게 품에 넣었다. 마을로 돌아온 강림은 별의 나무에서 얻은 잎으로 차를 끓여 지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사람들은 차를 마신 후 활력을 되찾고 신비로운 꿈을 꿨다.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강림을 더욱 존경하게 되었고 숲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 강림은 별의 나무와 백록의 존재를 비밀로 간직한 채 계속해서 숲을 돌보고 자연과 함께 살아갔다. 그리고 별의 나무가 주는 기적은 마을을 번창하게 만들었고 강림의 이름은 전설이 되어 괴산 이상과 숲에 오래도록 남게 되었다.